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과서 109쪽 과실범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까요? 1번 문제. 자, 형법상 과실범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을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 기수범을 처벌하지요. 과실범, 예비음모, 미수는 법률에 처벌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 있죠. 형법 제14조 호문 해설 한번 볼까요?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해서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 즉 법조문에 과실범 처벌 규정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겠죠. 2번 문제 볼까요? 2번. 과실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우리 1번 볼까요? 업무상 과실 작물 취득죄는 가중적 구성 요건이다. 우리가 보통 과실범은 일반 과실범, 업무상 과실범, 중과실범 세 가지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수죄는 과실 일수만 있고 업무상 중과실이 없습니다. 반대로 작물죄는 일반 과실범은 존재하지 않고 업무상 중과실죄만 있습니다. 보통 업무가 들어가면 업무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과실 작물죄가 없으니까 업무상 과실은 가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진정 신부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맞지요? 자, 2번 봐요. 과실로 타인 소유의 물건 태워가지고 공공의 위험. 실화죄지요? 실화죄, 실화죄, 업무상 실화죄, 중실화죄 3개 있습니다. 의료사고, 우리 객관설이죠. 누구 입장에서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판단하죠. 주관설, 절충설, 객관설이지만 평균임, 표준설, 객관설입니다. 그렇지만 의료행위의 특수성도 고려합니다. 자, 고속도로 무단횡단하죠. 고속도로 무단횡단자.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치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신뢰 원칙이 적용돼서 과실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건 알다시피. 자, 내가 만약에 충분히 브레이크를 밟았으면 피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즉 제동거리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아무리 고속도로 하다도 신뢰 원칙이 제한되겠죠. 그래서 봐봐요. 두 번째 줄,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자, 급제동, 급제동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어요. 따라서 원래 고속도로에서는 신뢰 원칙이 적용돼서 운전자의 과실은 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것처럼 급제동 사건, 충분히 급제동 장치를 했을 때 피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합니다. 다음에 5번 봐요. 업무상 과실과 중과실로 두 개의 범죄했단 말이에요. 업무상 과실과 중과실이 경합되어 있다. 그러면 업무상 과실, 중과실 두 개의 범죄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중과실은 어디에 포함된다? 업무상 과실에 포함돼요. 그래서 업무상 과실 한죄만 됩니다. 즉 포괄일죄가 됩니다. 두 가지 범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5번이 3번 봅시다. 3번 봐요. 판례상 과실과 결과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는 원래 모든 과실범은 결과범이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인과관계가 없으면 과실범이 될 수 없어요. 왜? 과실범의 미수는 처벌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과실범이 된다는 거겠죠. 1번 봐요. 차량 운행 도중에 브레이크가 고장나는데 사이드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않는 경우. 자, 우리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않거나 또는 제한 속도를 넘어서 운전하였던 것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되지 않을 때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실범 안 됩니다. 2번도 봐요. 조수 운전 사건이죠. 운전자가 자동차 키를 꽂아둔 채 하차하 있는 동안에 자, 운전자의 조수가 몰래 운전 연습하다가 사고를 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 조수 운전에 대해서 운전사 인과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과실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3번이죠. 차주 운전 사건. 차주 운전 경험 있으나 면허 없는 차주가 운전하는 거. 마찬가지로 2번, 3번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조수 운전 사건. 이거 운전자 인과관계 과실 없습니다. 그러나 또 방금 봤죠? 차주 운전 사건 마찬가지입니다. 인과관계 과실 없습니다. 그러나 11세 소년 운전 사건. 운전자가 자동차에 키를 꽂아둔 채 하차해 있는 동안에 11세 소녀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단 말이에요. 이건 운전자의 과실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암기하십시오. 조수운전 X, 차주운전 X, 11세 소년 운전 O. 됐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봐. 번화가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치어 쓰러지게 했는데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에 깔려 사망한 경우. 자, 후행 차량이죠. 후행 차량 역과 사건. 앞차에 치여 죽든지 후행 차량. 또 뒤차에 치여 죽든지 선행 차량. 또는 튕겨서 반대 차선에 넘어가 죽든지 반대 차선. 이 역과 사건 전부 다 인과관계 과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후행 차량 O, 선행 차량 O, 반대 차선 역과 사건 다 인과관계 과실 있습니다. 다음에 4번 볼까요? 4번 볼까요? A는 칼국수, K 칼국수 음식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함께 술을 마신 뒤 B와 같이 무단한 행동에서 도로 중앙선에 서 있다가 지나가는 차량의 유물을 확인한 채 술에 취하여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숙이고 있던 B의 팔을 갑자기 잡고 도로 횡단하다가 차에 치여 사고가 발생해 사망했네요. 그러니까 무단 횡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잡아챈 사람, 중앙선에서 당연히 인과관계 과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팔을 잡아끈 사건이죠.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이렇게 있는 자를 갖다가 이렇게 무단횡단에서 팔을 끌다가 다른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 이건 당연히 인과관계 과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 A에게는 B의 안전을 위해서 차량 통행 여부 및 횡단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실범 성립합니다. 과실치사죄가 되겠죠. 1번이겠죠? 자, 그래서 팔을 잡아끈 사건 인과관계 있다. 과실범 된다. 5번 봐요. A는 창 밑에 있는 길가에 B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물건 던지면 B가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 인식을 했죠? 인식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 던지면 밑에 있는 B가 맞아 죽을 수 있어. 인식했어요. 그러나 생각하고 맞지 않게 던 생각으로 맞아도 별 수 없이 하면 미필적 고의가 돼가지고 상해죄가 되겠죠. 그러나 설마 안 맞겠지. 그럴 리가. 맞을 리가 없어. 그래서 결과 발생을 용인하지 않으면 인식 있는 과실로서 과실치사 죽었으니까 치사가 되겠네. 과실치사. 그래서 맞아도 어쩔 수 없지. 이럴 때는 미필적 고의한 살인기수. 설마 안 맞겠지. 그럴 리가. 결과 발생을 용인하지 않으면 인식 있는 과실로서 과실치사. 여기서는 인식 있는 과실 되겠죠. 그래서 과실치사가 되겠죠. 그래서
미필적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을 뭡니까? 용인설이죠. 용인설. 맞아도 별 수 없지. 이것은 미필적고의고 설마 안 맞겠지. 그럴 리가. 자기 실력을 과시하는 거 인식 있는 과실입니다. 아무튼 3번 정답이겠죠. 6번 볼까요? 6번. 자, 6번에 과실범 미수 항상 다시 외웁시다. 과실범은 결과범이다. 과실범은 항상 인과관계가 있다. 과실범은 기수범이다. 과실범은 미수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맞죠? 1번. 부작위범도 과실로 행할 수 있죠. 과실에 의한 부작위범, 망각범이죠. 망각범. 그리고 3번 봐. 교사범의 과실로 가고한 행위는 가벌적이다. 과실에 의한 우리가 과실, 실수, 과실에 의한 실수로 과실에 의한 교사라든지 방조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의한은 안 돼요. 그러나 과실범에 대한이죠. 대한 교사 방조. 이것은 간접정범 의미로 가능합니다. 알겠죠? 간접정범 의미로 가능하다고 했죠. 의한은 안 됩니다. 대한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그 밑에는 표 꼭 암기하십시오. 밑에는 표 해설에 7번에 4번 큰 문제 없고 8번 같은 거 봐요. 신뢰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거 우리 고속도로 적용되죠. 육교미 적용되죠. 적색 신호등의 횡단보도 적용되죠. 되죠? 당연히 되겠죠. 그런데 횡단보도 아닌 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뢰 원칙은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육교 및 적색 신호등의 횡단보도는 신뢰 원칙이 적용되지만 횡단보도 아닌 차도는 신뢰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9번 볼까요? 어려운 문제죠. 학설 묻는 문제니까. 참고로 학설 문제는 검찰직에서 나오지 경찰직은 잘 안 나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되겠지만 자 주임의 판단에 주관설입니다. 주관설. 항상 주관설은 뭡니까? 행위자 기준이죠. 행위자가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기출하죠. 이에 대해서 반대로 객관설은 평균인 보통 사람 기준이겠죠. 그렇지만 물론 특수한 경험들은 고려한다고 그랬죠. 절충설은 둘 다 같이 고려한 거죠. 그러면 지금 주관설에 대한 설명으로 묶인 거 주관설. 자, 주관설은 행위자, 범인 중심이고 객관설은 보통 사람, 평균인 중심이죠. 그러면 주관설, 기억법, 행위자의 주의 능력이 평균 이상이다. 내가 진짜 평균 이상입니다. 그러면 평균 이상일 때도 결과 발생이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잘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과실범이 불법 인정된다. 우리가 지금 주의의무가 있어요. 이게 주의의무의 기준인데 여기에 보통 사람, 평균이라고 합시다. 평균임. 그런데 이건 위죠. 위고 평균 위에 있고 평균이 밑에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관설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주관설은 아무리 내가 있잖아. 주관설은 내가 아무리 평균인보다 위에 있어도 내가 아무리 평균인보다 위에 있어도 내 능력이 평균인보다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뭡니까? 자, 우리가 과실범이 안 된단 말이에요. 반대로 객관설은 반대죠. 자, 만약에 평균이 밑에 있잖아요. 평균이 밑에 있잖아요. 이럴 때죠. 이럴 때 마찬가지로 평균이 밑에 있다. 그러면 주관설과 객관설은 다르단 말이에요. 평균을 기준으로 할 때. 그럼 볼까요 한번? 행위자의 주의 능력이 평균이 이상이란 말이에요. 여기네. 평균 이상이죠? 여기죠? 여기에요. 평균 이상인 경우에 행위자가 결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의무화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의무의 불이행을 위해서 결과 발생하는 과실범 부여. 그러니까 주관설은 이런 경우에 과실범 되겠죠. 주관설. 그러나 객관설은 안 되겠죠. 주관설 과실됩니다. 기억벌은 주관설 맞습니다. 다음에 니은번 봐요.
행위자의 주인이 밑에네. 자, 평균에 미달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모두 발휘하였더라도 결과 발생이 불안하다. 이건 안 되겠죠. 그렇죠. 과시면 안 되겠죠. 평균 밑에만. 그러니까 항상 주관설은 있잖아요. 평균인보다 위여도 자기가 다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기업분 봐요. 자기가 다 이런 걸 한 거지. 모든 철거가 있는데 만약에 아무리 평균이라 해도 다 도치를 채지 않았다. 자기 능력 이상을 안 했다. 이럴 때는 과시면 되지만 반대로 평균이 밑에일 때도 내가 최선 다했다. 그럴 때는 과시면 안 됩니다. 왜? 항상 주관설 누구 기준합니까? 본인 기준하니까. 기업 니은은 주관설이죠. 디귿번 봐요. 행위자의 특별한 주의 능력은 원적으로 책임당겨 고려될 뿐 이 경우에도 행위자의 특별한 지식 아무리 객관설이라 하더라도 보통 사람 기준으로 하더라도 특수성 고려합니다. 특수성 고려합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고려해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디귿번은 뭡니까? 객관설이네. 우리 1번 봐요. 정당방위 상황에서 피공격자가 당연한 사람입니다. 공격자의 주의번 여부를 알기 어려울 정도 어려워 정당방위 행사가 어려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관설은 자 정당방위 상황에서 내가 피해자가 공격자의 주의무야점은 공격자 주의무야점을 알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의무를 누구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주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그래서 리을번은 주관설에 대한 비판이죠. 미음법입니까? 국민에게 일반적인 주의무를 부하기 위해서 평등이니까 객관설이겠네. 객관설. 미은은 객관설이겠네. 그래서 기억, 리을 이것이 주관설이고 디귿하고 미은은 객관설이죠. 그래서 3번이 주관설이고 3번이 주관설이겠네. 3번 리을 그리고 디귿 미은이 객관설이니까 디귿 미은이 자 어떻든 답이 3번이겠네요. 그래요. 아주 어렵죠. 학설이니까. 그래서 요 기준 잘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됩니다. 10번 볼까요? 10번. 도로교통에서 주의무에 대한 당비 중 옳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인가? 자, 옳지 않은 것. 자, 1번 봐요. 앞차에 뒤따라 지나가는 차량 운전기사는 앞차에서 전방의 시야가 가리는 관계상 앞차와 어떠한 돌발적인 운전 사고에 대해서 연쇄적인 사고가 날 때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 자, 안전을 주는 소문이 있죠? 자, 안전을 주는 소문이 있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고. 2번 봐요. 교차로의 진행 시간에 따라서 진행하는 운전은 맞은편에서 단상이 신호를 무시하고 자기를 앞으로 가로질러 좌회전할 거라고. 이거 당연히 뭡니까? 신뢰 원칙 정맥이죠. 신뢰 원칙. 예상할 주의무 없습니다. 이거 신뢰 원칙 정맥이니까 앞차가 어떻게 이렇게 가로질러서 운전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죠. 그래서 2번 맞습니다. 3번 봐요. 자동차 저용도를 운행하는 중 자동차 운전하기에는 차량 진행 차량 사이를 뚫고 횡단하는 보행자. 아니 자동차 저용도인데 차량 사이를 뚫고 운행하는 보행자를 우리가 운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전방을 그런 사고가 혹시 있다고 생각하면서 운전할 주의무가 없지요. 말도 안 되죠. 3번 정답이네. 자, 4번은 뭡니까? 적색 신호등 횡단모드. 아까 봤죠? 적색 신호등의 횡단모드는 당연히 신뢰 원칙 적용되지요. 주의무 없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죠. 3번 자동차 저용도로에서 보행자가 차와 차 사이를 뚫고 막 무단 횡단한다. 그런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주의무는 없습니다. 다음에 11번이죠. 11번. 사례에서 갑에게 과실범이 성립한 것은? 자, 1번은 뭡니까? 야간 고속도로의 무단횡단. 당연히 신뢰 원칙이 되죠. 과실범 안 됩니다. 다음에 2번입니까? 익수환자 당연히 산소통 잔량을 체크 못한 것. 당연히 과실범 안 됩니다. 자, 골프장 캐디 사건이죠. 자, 내가 골프 치면서 앞에 내가 앞을 보고 골프 치는데 뒤에 캐디가 있는데 이렇게 쳐야 되는데 수채가지고 이렇게 뒤로 치다가 뒤에 있는 캐디가 막 다쳤단 말이에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과실범 성립합니다. 3번이죠. 다음에 제왕절개 수술했는데
폐색전증으로 사망했거든요. 그러면 의사가 폐색전증을 예견하지 못했고 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연 폐색전증이 호흡곤란이라든지 현기증 그런 것이 나타나지만 꼭 현기증이 꼭 호흡곤란이나 현기증 수술을 나타내는 증상 중에 흔한 증상이기 때문에 설마 폐색전증이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 마찬가지로 과실범이 안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정리합시다. 그 1번 고속도로 무단횡단, 야간 고속도로 무단횡단 실내원칙 적용되니까 과실범 안 됩니다. 두 번째 2번이 키워드가 뭡니까? 익수환자요. 익수환자 산소통 잔량 체크하는 거 과실범 안 됩니다. 4번 폐색전증 사건, 폐색전증을 예측 못한 거 의사 마찬가지로 과실범 아닙니다. 그러나 골프장 캐디 사건 이건 당연히 과실범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구별하십시오. 답은 아무튼 3번입니다. 자, 그 해설이 오타가 하나 있네. 그 115쪽 해설 과실이죠. 과실. 자, 그리고 시범 뭐가 10번 과실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피해자의 승낙은 과실범의 경우에도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지 않는다. 과실범에 대해서 피해자 승낙, 위법성 조각 될 수 있죠. 우리가 얻은 거겠습니까? 우리가 호위동승이라고 하죠. 호위동승. 음주운전 차이자 음주운전하고 있는 차에 타고 탄 걸 내가 있잖아요. B가 운전하고 있는 음주운전하고 있는데 내가 탔단 말이에요. 호위동승에서 호위동승 이런 거 쓰잖아요. 피해자의 승낙에서 위법성 조각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번이 틀렸네요. 호위동승 같은 거, 음주운전하는 거, 음주운전 또는 하는 차에 동승하는 것처럼 사고 났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경우는 우리가 위법성 조각될 수가 있습니다. 과실범도. 그리고 2번 봐. 신뢰 원칙은 허용된 위험의 원리와 더불어 주의무의 그렇죠? 의사와 약사와 제약회사 다 적용될 수 있죠. 또 의료 가후 아까 봤지만 객관설이 판례지만 의료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사고 당시에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조건을 고려해야 된다. 맞죠? 4번 주의무의 판단 기준이 주관수라면 행위자가 맞죠? 평균 이하의 능력이죠. 만약에 행위자가 평균 이하의 능력이 있다. 그런데 능력 가졌어도 나 할 거 다 했단 말이에요. 내가 좀 모자라서 그렇지 평균 능력이 있는데 내가 할 거 다 했어요.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실범 된다는데 안 되겠죠. 그래서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이하의 능력 반대로 내가 있잖아요. 그 평균 이상의 능력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 안 했어요. 이 정도 해야 되는데 이 정도도 안 했단 말이에요. 이러면 과실범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점이 있죠. 자, 그리고 5번 볼까요? 행정당 단속을 준행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과실범 형법은 원칙이죠. 형법도 원칙으로 고의범을 추정하지만 행정법도 고의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고의가 있어야만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 5번 지문은 아주 많이 나왔던 지문입니다. 꼭 정리하십시오. 아무튼 1번 정답이죠. 1번. 다음에 있잖아요. 117쪽에 있죠. 결과적 가중범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것이 과실범이라면 결과적 가중범은 알다시피 기본범죄 고의죠. 기본범죄가 고의인 이상 기수든지 미수든지 불문하지요. 중한 결과가 뭡니까? 과실이죠. 과실. 그래서 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 고의, 중한 결과 과실이죠. 그래서 고의와 과실의 결합이죠. 그러나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에 대해서
과실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야 됩니까? 미필적 고의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결과적 가중법은 기본범죄 고의, 중앙결과 과실이고 진정은 과실만, 부인적은 미필적 고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범죄와 중앙결과 사이에 서로 뭡니까?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죠. 인과관계.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요. 애견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앙결과는 기본 범죄로부터 직접 발생해야 직접성 원칙이죠. 직접성 원칙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범죄 고의, 중앙결과 과실, 인과관계, 애견 가능성, 직접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출제 포인트 뭐가 나옵니까? 애견 가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애견 가능성 과실인데 애견 가능성을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 구별하는 거, 이것이 결과적 가중범의 출제 포인트죠. 그래서 볼까요? 1번 볼까요? 1번. 자, 타당치 않는 거죠. 1번에 결과적 가중범 고의범 1점 맞고, 그리고 결과범위죠. 맞고, 그리고 3번 봐요.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와 과실의 단순한 가중 요건이 아니라 독자적 범죄입니다. 그리고 자, 4번. 결과적 가중은 단순한 가중보다 결과 반가치가 크기 때문에 틀렸죠? 행위 반가치죠. 행위 반가치. 그러니까 행위 반가치란 말이에요. 결과 반가치가 아니라 행위 반가치. 그래서 단순함보다 행위 반가치가 크기 때문에 더 가중을 한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조심할 것은 자, 고의 과실, 고의냐 과실이냐. 이 고의 과실은 뭡니까? 행위 반가치입니다. 행위 반가치, 행위 반가치.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2번 봐요. 결과적 가중음에 대해 설명 중 옳지 않는 거죠. 옳지 않는 건데 1번. 자, 강간 피해자가 자살한 건 애견 가능성이 없잖아요. 강간당한 처녀 수치심 자살 사건. 강간 기소만 되지 강간치사 안 됩니다. 강간당한 처녀 수치심 자살 사건. 자, 2번 봐요.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에 방하여 삼아. 살인 틀렸네. 2번 틀렸네. 그 공식 있죠? 자, 공식. 자, 만약에 현주 건조물에 방화해서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죄와 이 보통살인죄 또는 존속살인죄의 관계란 말이에요. 자, 보통살인과 존속살인 싸우면 누가 입니까? 존살이죠. A가 아버지 A-를 살했다. 보살이 아니라 뭡니까? 존살이겠죠. 지금처럼 내가 B의 집에 불 질러서 불태워주겠다. 이건 뭐다? 현주 치사만 됩니다. 흡수입니다. 현주치사. 그런데 내가 현주 건조물에 방하해서 아버지 살해했다. 현주 치사와 존살 이 두 가지는 뭐가 됩니까? 상상적 경합입니다. 알겠죠? 상상적 경합입니다. 자, 됐죠? 상상적 경합.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서 교사가 성립할 수 있다. 뭡니까? 내가 봐봐요. A가 B한테 야 B야 C를 병신 만들어버려라. C를 상해 중상해 시키라고 중상해를 시키라고 시켰단 말이에요. B가 C를 알아서 하면서 상해를 했는데 그만 C가 사망한 거란 말이에요. 사망. 그러면 아니 A가 B한테 야 B야 C 병신 만들어버려. 근데 B가 알아서 하면서 상했는데 A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B는 뭡니까? 상해치사가 되겠죠.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 항상 결과적 가중범 치상치사죠. 치상치사. 다치게 하면 치상, 죽게 하면 치사죠. 상해치사인데 문제는 아니 지금 A도 뭡니까? 이 C의 사망에 대해서 충분히 애견 가능했다. 그럴 때는 애견 가능하면 상해치사의 교사가 되겠죠. 즉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의 교사가 되겠죠. 그래서 난 말이에요. 유명한 사건 있죠?
평온 살인사건이죠. 됐습니다. 됐어요. 특수 공무방해 치상죄는 분명. 그렇죠. 우리가 쇠파이프 휘두르면서 정경대원한테 막 휘두른단 말이에요. 쇠파이프 휘두르는 것은 다쳐도 좋다는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부진정이죠. 그리고 5번 맞죠? 강간했는데 강간은 실패했어요. 즉 삽입에는 실패했지만 상처가 났다. 강간이 기수든 미수든 무조건 다치거나 죽으면 강간치상 기수, 강간치사 기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강간이 기수든 미수든 필요 없습니다. 다치면 치상이고 죽으면 치사입니다. 됐습니다. 2번이 틀렸죠. 아무튼 자 계속 볼까요? 다음 부진정 결과적 가중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게 나왔죠. 보통 대부분 다 진정이죠. 진정. 그런데 부진정 몇 개 안 되죠. 항상 뭘로 시작하는 범죄? 중으로 시작합니다. 중 무슨 죄, 중상해죄, 중강요죄 이런 거죠. 또 현주 치사상,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상, 교통 방해 치상, 특수 공무방해 치상 이거죠. 특수 공무방해 치상 이거죠.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상, 교통 방해 치상, 특수 공무방해 치상. 중으로 시작한 범죄. 당연히 3번이겠죠. 강도치상, 강간치상 아닙니다. 3번 봐요.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판례 입장을 틀은 것은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포인트가 기본 자 만약에 지금 A와 B가 C에 대해서 A와 B가 함께 C에 대해서 폭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C가 죽어버린 거예요. 사망했어요. 그러면 이 A, B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 인정할 것인가? 폭행치사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인정할 것인가? 자, 기본범죄 공동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암기.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 필요 없습니다. 결과 공동 필요 없다. 따라서 할까요? 결과 공동 필요 없습니다. 기본범죄 공동의사와 애견 가능성. 애견 가능성. 이것만 있으면 되지. 결과를 공동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1번 맞죠? 결과공동 할 의사 없더라도 된다는 거예요. 2번 봐요. 야간에 흉기로 공문하는데 상해가 있단 말이에요. 특수 공무방해 치상죄와 그 다음에 폭초부성 상해죄 두 가지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고 있죠. 자, 과거의 판례는 그랬단 말이에요. 과거의 판례는 2번 틀렸네요. 과거의 판례는. 그래서 특수 공무방해 치상죄와 특수 공무방해 치상죄. 특수 공무방해 치상죄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왜냐하면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으니까. 그래서 특수 공무방해 치상죄. 그리고 상해죄, 폭초법상 상해죄는 고의범이요. 이것은 부진정, 이것은 고의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형이 높다. 그럴 때는 상상적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과거의 판례입니다. 과거의 판례. 지금 그 문제에서 2번이죠. 상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최근에는 있잖아요. 얘가 형이 높아요. 얘가 형이 높단 말이에요. 얘가 얘보다 형이 높아요. 특수 공무방해 치상이 상해보다. 이럴 때는 이 상해는 흡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돼. 그래서 특수 공무방해 치상죄만 됩니다. 특수 공무방해 치상죄만 됩니다. 2번 틀렸네요. 2번. 자, 그리고 3번. 얼굴, 가슴, 신체 부분의 중요한 부위죠. 상해치사입니다. 그리고 그 4번 있잖아요. 4번에
삿대질을 하면서 다그치자 이를 피하려고 뒷걸음치다가 피해자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두개골을 사망한 경우 폭행 거기 뭐가 빠졌는데 지금 빠졌죠. 지금 거기다 적어놔야겠습니다. 폭행죄만 성립한다. 폭행죄만 성립한다. 그렇게 써놓으십시오. 폭행죄가 성립한다. 그럼 맞겠죠. 4번 지문은. 왜냐하면 삿대질 사건은 애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폭행죄만 되지 폭행치도 안 돼요. 그래서 답을 있잖아요. 지금 답이 4번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4번에 답을 2번으로 고쳐. 2번으로 맞네. 답을 2번으로 고쳐요. 답을 2번으로. 그래서 4번은 지금 문제가 하나 빠져가지고 이렇게 혼란스럽겠네. 그 뒤에 빠졌네. 뭐 발견 못해가지고. 4번을 폭행죄, 특허로 사망한 경우 4번을 폭행죄만 성립한다. 이렇게 고치면 4번은 맞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당연히 2번이겠죠. 2번은 뭡니까? 특수 공무방해 치상죄만 됩니다. 상해죄는 흡수됩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볼까요? 5번. 결과적 가정에 대해서 설명 틀린 것은 4번. 아까 말했죠. 기본 범죄에 최소한 기본 범죄 공동사가 있어야 돼요. 결과 공동 필요 없죠. 기본 범죄 공동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4번 틀렸죠. 애경가능성 당연히. 그 1번에 애경가능성, 2번 상당 인과관계, 그렇죠? 그리고 행위 존재하고. 근데 결과를 공동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기본 범죄는 공동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6번이 뭡니까? 등산용 칼 사건이죠. 등산용 칼 사건. 6번 같은 거는 등산용 칼 사건은 답이 암기가 돼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A, B, C가 등산용 칼, 잭크 나이프 가지고 등산용 칼, 잭크 나이프 가지고 자 강도를 모여한 다음에 특수강도죠. A가 D한테 강도하고 있는 사이에 B, C는 어땠습니까? B, C는 망을 봤죠. 망을 보다가 우연히 범행 현장을 목격한 이를 C가 등산용 칼, 잭 나이프로 살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C는 특수강도가 칼로 찔러 살해했으니까 C는 뭡니까? 고의범이죠. 강도 살인죄가 되겠죠. 근데 AB가 뭐죠? AB는 살인의 모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의 모의가 없으니까 강도 살인죄는 안 돼요. 다만 칼 가지고 강도하면 사망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요. 애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AB는 강도 치사죄의 공동점이 되겠죠. 그래서 AB는 강도치사, C는 강도살인. 답이 3번이겠죠. 자, 7번 봐요. 다음 중 결과적 가점이 된 것은, 자, 가점 아닌 것은 1번 술에 취한 B의 안면 신체에 급소한 안면. 자, 뭡니까? 폭행치사가 되겠죠. 폭행치사. 2번 봐요. 중환자를 인수하여 간호하고 있는 자가 간호에 지쳐 죽어도 상관없다. 살인에 미필조거리가 있네. 이건 살인죄죠. 이건 살인죄. 왜? 간호사는 계약상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계약 살인죄입니다. 왜? 죽어도 상관없다. 살인에 미필조거리가 있으니까. 2번이 답이네. 자, 피해자가 10차례에서 계속 폭행치사죠. 다음에 자, 술집 강간을 피하게 도망치다가 술집에 죽었네. 강간치사죠. 그래서 4번 강간치사, 3번 1번 폭행치사, 2번은 살인죄, 부자계약 살인죄죠. 8번 볼까요? 다음 기술 중 결과적 가정에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의 수는 몇 개가 있는가? 자, 결과적 가정은 항상 고의와 과실 결합이란 말이에요. 고의와 과실. 그러면 사람이 없는 비너까지 생각하고 방했는데 사실 주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한 것은 타인 소유였어요. 타인 소유 일반 건설방화제인데 사람이 있었네. 현주금이었네. 이건 착오죠, 일종의. 그래서 이것은 그냥 타인 소유 일반 건설방화제지 결과적 가점 아닙니다. 결과적 가점은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죄죠. 그런 문제가 되겠죠. 또 연소죄 같은 거가 되겠죠. 기억번 아니고. 니은번 어떨까요? 자기 소유 낡은 창고를 태우다가 옆집까지 내 집 내 물건 태우려다가 불이 번져서 남의 집 남의 물건 태운 거. 바로 2번이 연소죄입니다. 연소죄
연소죄는 보통 결과적 가정이 항상 뭐가 들어가요? 치자가 치상이 되잖아요. 치자가 안 들어가 있는 유일한 결과적 가정이고 항상 공동제로 내 집 내 물건 태우려다가 불이 번져서 남의 집 남의 물건 태우란 말이에요. 반대로 남의 집 남의 물건 태우다가 내 집 태우다. 이거 안 됩니다. 항상 내 집 내 물건 태우다가 불이 번져서 남의 집 남의 물건 태운 겁니다. 조심하도록. 예. 니은번 맞네. 연소죄. 자, 이거 안 된다고죠? 강간당한 처녀 수치심 자살까지 안 되죠? 디귿 안 됩니다. 여러분 봐요. 초폭 두목이 조직을 배반하고 정보를 누설하고 조직을 강간하였다. 그 두목은 조직을 배반하여 어떤 조직가 있을 것인가를 조직의 본보기 보여줄 목적으로 조직원을 구타하여 상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 있잖아요. 논란됩니다. 논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설들이 있단 말이에요. 해설 봐요. 어리을번에 대한 학설들이 있어요. 어리을번에서는 리을번의 중간쯤 봐봐. 중간쯤 즉 찾았습니까? 리을번의 중간쯤 해설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번째 줄 차례는 간금이 상해행위에 수탁이 된단 말이에요. 이때는 상해죄가 된다. 또는 간금과 상해의 상상이다. 또 간금죄와 상해죄의 상상직결합니다. 또 중간금죄와 상해상 이렇게 학설들이 있단 말이에요. 학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리을번 우리가 자 보통 만약 있잖아요. 리을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상적 경험으로 아니야 결과적 가정으로 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사실은 다수는. 그런데 미음번은 뭐야? 강도가 1km 떨어진 곳에 우연히 불신 검문을 받자 건물에 영향을 끼쳐 흉기를 휘둘러서 상해했단 말이에요. 그 미음번 있잖아요. 미음번도 마찬가지로 강도가 상해했으니까 강도죄 또는 상해죄 또 특수 칼 가지고 입에서 다치게 특수 공방의 시상죄 특수 공방의 시상죄는 부진정 결과가 가정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뭡니까? 니은하고 미운 두 개죠. 그러나 사실 8번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8번은 아무튼 논란이 됐지만 다수술로 보면 니은하고 미운을 받겠죠.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약간 논란되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소송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이해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자, 9번 볼까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번 삿대질 사건이죠. 삿대질 아까 봤죠? 삿대질 내가 사실은 넘어져서 다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삿대질 우리가 보통 애견 항상 결과적 가정은 애견 가능성이 있었는데 삿대질 사건이라든지 엉덩방아 찢는 사건 엉덩방아 찢으면 다쳤단 말이에요. 또는 우리 생일빵으로 한 대 때문에 죽었어요. 생일빵이라든지 또는 내가 어깨 쪽지를 잡고 걸어가지고 놔뒀는데 얘가 죽어버리네. 갑자기 어깨 쪽지 잡고 걸어간 사건 이것들은 애견 가능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삿대질, 엉덩방아, 생일빵, 어깨 쪽지 잡고 걸어간 사건은 우리가 예상 못한 애견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실범 안 됩니다. 3번이 바로 3번은 애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9번에 2번은 뭡니까? 아까 봤죠? 촌살과 현실사는 뭡니까? 상상이라고 했죠. 그리고 4번은 바로 달리는 자동차에 탈출하다가 뛰어서 죽은 사건이죠. 감금치사가 되겠죠. 다음에 10번 볼까요? 10번 옳은 거죠. 10번 1번 틀렸죠. 아까 봤죠? 특수 공무방해 치상죄만 되죠. 상해죄 안 됩니다. 흡수돼요. 상해죄. 요거죠. 요거 부진정. 이것만 됩니다. 요거 상해는 흡수된다고 그랬죠. 2번 진정 결과적으로는 연소죄죠. 연소죄. 중 아니죠. 중체포 아니죠. 2번 틀렸네. 중체포 아닙니다. 부진정은 맞네. 부진정 맞죠? 부진정 맞는데 중체포 때문에 중체포는 아니에요. 중체포는 중체포는 준적 결과가 아닙니다. 3번 봐요. 3번. 갑이 을한테 야 상해라고 했는데 교사했는데 얘가 죽어버려. 아까 봤던 경호원 살인 사건. 야 병신 만들어. 중상해 교사했는데 얘가 B씨를 살해했어요. B는 살인이 되겠죠. A는 사망에 대한 애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상해 치사의 교사가 되겠죠. 경호원 살인 사건이죠. 맞네. 상해 치사 교사죠. 3번 정답. 4번은 맞죠?
4번 맞습니다. 자, 11번 봐요. 아무튼 10번에서 3번이고 11번. 결과적 가정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거 고르고 있죠. 옳지 않는 거. 1번 특수 공방의 치상제 맞죠? 애경할 고의가 있어야 돼. 왜? 분역이니까. 그리고 아까 봤죠? 그 전살관 현실사. 요거죠. 전살 2번. 전살관 현실사 상상입니다. 상상 2번. 상해 치사의 아까 봤죠? 그 3번에 결과를 공동한 기본 범죄와 그 기본 범죄만 공동할 수 있고 애경할 수 있어야 되지. 이 결과 공동 필요 없다고 그랬죠. 결과 공동 필요 없다고 그랬죠. 3번 틀렸네. 그리고 4번 맞죠? 애경할 수 있죠? 4번 이겁니다. 경호원 살해 사건이에요. 10번에 박스 내용이 뭡니까? 수용차로 경찰을 받은 거지요. 특수 고무방해 치상죄. 요거잖아요, 지금. 특수 고무방해 치상죄와 상해죄 관계죠. 얘가 또 뭐가 됩니까? 특수 고무방해 치상만 되고 상해는 흡수된다고 그랬죠. 답은 우리가 알고 있죠. 답 2번이네. 답은 특수 고무방해 치상죄로 성립하고 상해죄는 어떻게 합니까? 흡수되죠. 2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제 고소요건에 관한 문제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고소요건에 관한 문제 첫 번째 부작위, 두 번째 인과관계, 세 번째 고의, 네 번째 사실의 착오, 오늘 다섯 번째 과실법, 여섯 번째 결과적 가정법. 드디어 이제 고소요건 파트 끝나고 다음 강좌에서는 이법성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